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공화당의 새 의뢰안이 어제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찬성 217표, 반대 213표, 근소한 차이에 통과합니다. 이 어제의 하원 통과, 오바마 케어 페이지의 첫 걸음입니다. 아직 상원 통과라는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인 승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시작해서 의안 상정조차 하지 못하던 법안이고, 공화당 내부의 자중질환이 깊었던 법안인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대대적인 의원 설득 작전을 했는데 이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 통과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원 통과는 상원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있고 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어제 통과 직후에 희색이 만면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이 아마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대가가 따르는 2018년 선거에서 대가가 따르는 그런 성공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직 법안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만일 됐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고소득자, 젊은 층, 기업들이 승자가 됩니다. 반대로 저소득층, 중산층, 노인들, 병약자들이 패자가 됩니다. 특히 새 의료안은 메디케이드의 기금을 크게 깎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내의 노인층, 저소득층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새 의료안의 하원 통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반응은 어떤 것인가, 또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이고 승자 패자의 계산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제 하원이 새 의료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에 공화당 의원들이 화이트하우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로즈 가든에서 대대적인 자축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런 행사는 사실은 지금까지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한 직후에 하던 행사입니다. 그러나 어제 이들은 하원 통과, 그러니까 반쪽짜리 성공을 놓고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만큼 이 하원 통과가 이들에게는 절박한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화당이 표결 결과 217표를 확보해서 통과가 확인이 되는 순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당 내에서 일제히 합창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합창인가 하면은 나나나나 헤이 헤이 굿바이, 뭐 그런 노래입니다. 공화당 의원님들 오늘 찬성표 던지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대들은 곧 이 의사당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낙선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꼬아주는 그런 합창이었습니다. 이 양측의 반응이 이렇게 크게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로즈 가든에 나와서 그렇다, 앞으로 보험료도 프리미엄도 내려가고 디덕터블도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훌륭한 의료안을 갖게 됐다라고 아주 들뜬 목소리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케이블 TV 뉴스들은 지금 저 말,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내려가고 디덕터블도 내려갈 것이라는 말, 이 말이 계속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층 그리고 중산층의 프리미엄과 디덕터블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법안의 운명은 상원에 달려 있습니다. 상원도 기본적으로 하원과 마찬가지로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그리고 온건계 의원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 기준이 더 엄격하고 따라서 쉬운 통과 예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상원의 반응입니다. 상원 보건소위원회 위원장인 라마르 알렉산더 의원, 테네시 출신의 의원이죠. 상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는 하원이 상원안과 절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우리 법안, 즉 상원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신뢰감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매우 비인기 종목이고 지금 자칫하면은 통과도 되지 않고 인심만 잃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의 어제 표결은 CBO,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도 나오기 전에 졸속으로 처리를 했다. 그런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이 하원안 메디케이드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이 메디케이드 기금을 크게 깎게 됩니다. 주정부로 보내는 돈도 이제 깎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따라서 일리노이 거버너 브루스 라너도 어제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주내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지금 300만 명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40만 명 정도 혜택이 깎일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부유층들이 부담을 하던 텍스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보험사, 제약회사들이 내던 돈도 없어지게 됩니다. 보험 가입 의무화도 없어지게 되고 벌금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보험 시장이 아주 녹아내리고 있다.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디덕터블도 올라가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건강보험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 이제 그런 비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새 의료안에 대해서 국내 최대의 압력단체인 전국노인회, AARP 같은 그룹들이 정식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하원안의 승자 또는 패자에 대한 계산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승자입니다. 고소득자입니다. 부부 연수입이 한 25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 지금까지 내던 2개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되죠. 또 두 번째로 중간 이상 소득자입니다. 사전 질병이 없는 사람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층, 중산층입니다. 보험료가 내려가고 디덕터블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없이 살겠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승자가 됩니다. 개인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를 적게 하고 돈도 덜 내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좋습니다. 보험료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고용주들 그동안 보험 혜택을 못 준다 하면 벌금을 냈습니다만 앞으로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 장비 제작사들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반대로 패자도 많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줄게 됩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저소득층 노인층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 CBO는 결국 이들이 무보험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자가 노인층입니다. 최고 차이가 날 경우에는 64세 노인과 18살 난 청년과의 보험료 차이가 5배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노인들 손해가 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커뮤니티가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질병 보유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 주정부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메디케이드 연방기금 배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들, 특히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병원들이 문제입니다. 정부 보조가 사라지고 그러나 이머전시 환자가 들어올 때 치료를 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Planned Parenthood 해당자들이 패자입니다. 저소득층인데 임신 중절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상원으로 가서 토론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데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꼭 통과가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원안은 지금 나온 하원안과 큰 차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의 새 의료안이 어제 하원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했습니다.
찬성 217표, 반대 213표. 이로써 공화당이 지난 7년 동안 주장해온 오바마 케어의 폐지 첫 단계가 지나갔습니다. 이 안은 상원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 상원에서는 자체로 새로운 의료안을 만들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원안이 여러 가지 졸속성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원안은 저소득층, 중산층, 노인, 장애자에게 불리하고 고소득자, 젊은층, 기업에게 유리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첫 해외 순방에 나서게 됩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사우디, 이스라엘, 브뤼셀 등을 방문하고 바티칸시티를 방문해서 프란시스 교황과 만날 계획입니다. 그는 시실리에서 열리는 G7 회의에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중서부 홍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아르칸사, 미주리, 오클라호마에 폭우로 인한 강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주 방위군이 출동했습니다. 미주리에서는 5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난민 유입수가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수용 반대 의사 때문입니다. 지난 3월의 난민 유입 2,070명, 4월에는 3,316명이었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두목 엘 차포가 오늘 뉴욕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그는 지난 1월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인도된 이후에 격리시설에 수용돼 있었습니다. 그는 2번이나 탈옥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버너 브루스 라너가 하원의 새 의료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새 안은 메디케이드 기금을 크게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리노이 주 내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약 300만 명, 이 중에 어린이가 15만 명, 노인과 장애자가 30만 명입니다. 새 안대로 하면 약 50만 명의 수혜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탐슨 센터 매각을 놓고 정치권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너, 시카고시장, 그리고 하원의장입니다. 이 건물의 매각 시에는 조닝 변경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시카고시 의회의 몫입니다. 레이크 카운티 셰리프가 어제 인디애나주 한 주택가에서 대량의 동물 학대범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주택 안에 68마리의 개를 가두어 놓고 불법적인 수술 행위까지 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54도, 내일도 역시 흐립니다. 51도, 주일 월요일 맑고 주일의 최고는 51도, 월요일 53도입니다. 화요일 흐리고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62도입니다.